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383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정상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히들 잘 지내셨습니까? 정상호님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이번 주 너무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바쁜 게 좋은 거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여유로워질 것 같아가지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지금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 들어갔죠. 예, 맞아요. 그래갖고 요 근래에는 습도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활하기가 날씨적으로만 보면은 쾌적하지가 않으니까 좀 불편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비가 막 계속해서 막 와대진 않으니까 예. 끊겼다가 한동안 안 오다가 또 조금 오다 말고 그러니까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맞나 싶긴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니까 종강하고 나서 한 1, 2주 있다가 보면은 네. 장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즌이 딱 맞긴 한데 그래서 근데 비가 막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러다 보니까 맞나 싶어요, 장마가. 그렇군요. 어쨌거나 장마철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카메라하고 렌즈들도 좀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스팜. 습도가 높기 제스팜에 때문에 그 보관하고 관리, 있습니다. 네, 괜히 관리 좀 잘못하시면 곰팡이 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수리비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관리 장마철에 특히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는 캐논 35mm f2 LTM L39 예. 미리 캐논 렌즈입니다. 길죠, 제목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 제목 안에 이 렌즈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캐논에서 예전에 이제 스크류 마운트, L39 스크류 마운트를 채용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만들어졌던 맨 마지막 렌즈 중이기도 하고요. 지금 오늘 보여드릴 게 정상호 님이 아마 오늘 이 얘기들 저보다 더 많이 해드릴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한 5, 6년 썼던 렌즈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캐논 P에다가 오늘 물려갖고 갖고 오셨거든요. 이렇게. 난 항상 이거 비출 때 예. 좌우가 헷갈리죠. 네. 이렇게 P에다가 물려왔는데 아주 작고 깔끔하게 잘 조립된 렌즈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한번 사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정상호 님이 갖고 온 P 카메라에 물린 거를 제가 그냥 툭툭툭 찍어갖고 보여드린 거고요. 얘는 일단 1962년 4월에 첫 번째 버전이 발매를 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버전도 있는데 그건 이제 1963년에 발매를 하고요. 어쨌거나 1962년 4월 발매할 때의 가격은 19,000엔. 그 다음에 구성은 4군 7매, 그 다음에 조리개는 9장, 최소 조리개는 22까지 있고요. 최소 초점거리는 1m. 지금에 와서는 조금 길죠. 예, 맞습니다. 거리개 연동식 카메라용 렌즈이긴 하지만 보통 라이카가 0.7m. 그거보다 뭐 조금 길긴 해요. 30cm. 그 다음에 무게는 107g. 필터 구경이 재밌는데 이게 40mm예요. 필터, 죄송합니다. 필터 40mm 구하기 쉽던가요? 써보시니까? 저도 이거 제가 준비해온 단점 중에 하나로 이제 그걸 적었는데 40mm 저도 필터를 하나밖에 못 구했어요. 그러시구나. 예, 옐로우 필터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에서는 이제 판매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래서 필터 40mm 필터가 있으면은 눈에 보인다 싶으면은 미리 구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전기형이 1962년 아까 이제 후기형이 1963년도에 발매된다고 하는데요. 구성률은 똑같아요. 4군 7매인데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그 렌즈 구성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후면의 곡률이 조금 변경이 돼요. 그런 차이점을 보이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캐논의 마지막 RF 렌즈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뭐 캐논 렌즈군에서 꽤나 성능이 좋았던 렌즈 중 하나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고 캐논 이 당시의 렌즈의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역사순으로 35mm가 1950년도에 f3.5 렌즈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1951년도에 세레나 35mm f3.2. 그 다음에 50년도에 나왔던 것도 세레나죠. 그 다음에 1957년도에 35mm f2.8 첫 번째 타입. 그 다음에 1957년에 같은 해에 35mm f2.8 두 번째 타입이 나오고요. 1957년도에 35mm f1.8. 그 다음에 1958년
노의 35mm f1.5 렌즈의 엄청난 구성을 갖고 있는 렌즈가 58년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년도에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렌즈 첫 번째 버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성능은 이제 1.5보다 f2가 예. 좋다는 이제 평판이 일본 사진평론가 쪽에서는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35mm 중에서는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렌즈가 가장 성능이 좋은 렌즈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이제 평론가들 사이에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기록, 사진들을 보면은 틀리지 않은 얘기 같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실물입니다. 지금 정상호 님이 갖고 있는 렌즈의 실물인데, 이게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따가 카메라에 달린 모습을 보시면 예. 굉장히 작아요. 예, 맞아요. 굉장히 작아서 콤팩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조작을 할 때 손이 좀 크신 분들한테는 불편함이 있죠.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정상호 님이 그 얘기 좀 해드릴 것 같고요. 얘는 그래서 특징이 작고 짧다. 작고 짧다. 재밌는 표현인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의 표현을 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렌즈 구성도. 구성률을 보면, 정기형을 보면은 4군 7매이고 후기형도 4군 7매는 똑같아요, 구성률은요. 그런데 앞면 말고 오른쪽 정기형 뒷면하고 뒤쪽하고 후기형 뒤쪽을 보면 조금 생긴 모양이 다르죠. 예, 달라요. 좀 다르죠. 맨 뒷면. 맨 렌즈가. 뒤쪽에 렌즈 4개, 4장을 보시면은 붙어 있는 거 3장, 그다음에 떨어져 있는 거 1장, 요거까지는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뭐 몇 군 몇 매 이거는 똑같은데 곡률이 달라요. 깎은 면 또는 이런 것들을 보통 곡률이라고 그러는데, 그 곡률의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느 게 성능이 좋다 나쁘다라고 기보다는 좀 특성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다시 실물로 돌아오면 이렇게 되고요. 이 렌즈들을 이제 테스트한 사진들을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제 오래된 렌즈에서 보이는 플레어는 당연히 존재를 해요. 그건 이제 올드 렌즈들은 사실은 플레어에 좀 취약하거든요. 코팅이나 이런 문제들 그런 거 있고. 근데 이 렌즈가 의외로 샤프하게 저는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F2E라는 밝기가 예. 당시에도 굉장히 밝은 렌즈 쪽에 속하는데, 얘를 보통 일본에서나 세계적으로 어떤 애칭이 있냐면 제페니스 주미크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주미크론. 예, 그렇죠. 그래서 주미크론의 1세대 6군 8매 예. 그 렌즈를 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제페니스. 근데 구성은 다르죠. 걔는 이제 6군 8매고 얘는 4군 7매고 한 장이 적긴 해요. 약간 조리개 때문에 그런가요? F2짜리라서. 걔도 F2예요. 예, F2짜리라서 이제 그나마 35mm 렌즈 중에서 그렇죠, 그렇죠.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그런 애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페니스 주미크론이라는 명칭. 그렇죠. 주미크론이 보통 밝기가 F2짜리들이니까 그쪽에서 왔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얘를 간혹 가다가 6군 8매랑 비교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사실은 오보호를 제가 의뢰를 맡겼어요. 네, 선생님께. 오보를 진행하면서 봤는데, 지금 정상호 님이 갖고 있는 렌즈가 굉장히 칼핀이에요. 딱딱딱 떨어져요. 그때 이제 조리개가 워낙 쪄들어갖고, 예, 기름이 떨어갖고 조리개가 작동이 안 돼서 이제 오보를 진행을 하면서 본 건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정확하게 칼핀이 떨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네, 사실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좋은 것 저도 같아요. 선생님께 듣고 나서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요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샀을 당시에는 이제 후지필름 디지털 카메라에다가 물려서 잠시만요. 우리 얼굴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예, 저는 요 렌즈를 처음 구매했을 때는 후지필름 카메라 디카에다가 물려서 쓰려고 네네네. 샀던 거여가지고 네네.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아무래도 풀프레임 카메라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제 뭐 핀이 맞는다 이런 것들을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 이제 조리개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쩔었어. 요청을 드려가지고 아.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해주시면서 이제 테스트도 같이 진행을 해주셨는데 이제 칼핀이라고 그래서 바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모든 개체가 다 그렇진 않아요. 옛날 렌즈들은. 그런데 정상호 님이
복 받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좋은 렌즈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핀이 틀어지면 조정을 하면 되겠지만 이거 뭐 조정할 필요 없이 정확히 칼핀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안에 렌즈도 보면은 뭐 포그라든가 헤이즈라든가 그런 것들 없고, 근데 이제 조리개는 이제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쩔어갖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제가 이 렌즈를 볼 때 저의 느낌은 뭐냐면 이 당시에 이제 라이카 렌즈들이라든가 예. 니코로 렌즈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얘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밖에 예. 도장이라든가 조립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조립 상태가 나쁘거나 이제 조작감이 나쁘진 않은데, 당시에 굳이 비교한다. 라이카의 주미크론 또는 니코르 렌즈들, 당시에 그거에 비하면은 도장이라든가 그거는 주미크론이나, 니코르?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금액적으로 이제 주미크론이랑은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이게 요즘 얼마씩 해요? 지금의 시점에서. 제가 중고 시세겠죠? 물론? 근데 이거 진짜 제가 구매한 가격은 한 50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에 구매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거 파는 사람이 잘 없어가지고 네네.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이지 않을까요? 55만 원, 뭐 6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 이 렌즈는 왜 구입을 한 거예요? 저요? 네. 저 구매하게 된 게 일단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캐논 P 바디를 먼저 구매를 했었고 그때 같이 소개해드린 50mm 1.8 렌즈를 맞아요. 같이 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예전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50mm보다는 뭐 35mm나 이쪽 28mm 쪽을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실제로 그랬다 보니까 35mm를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하던 찰나에 좀 알아보다 보니까 얘가 35mm f2짜리 LTM 렌즈가 성능이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가 많이 오더라고요. 캐논 쪽에서 L39 스크류 마운트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 나중에 나왔던 최후의 렌즈이기도 하고요. 35mm 렌즈의 밝기가 이제 말도 안 되는 당시로 따지면 1.5도 있었고 이거보다 조금 밝은 1.8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2.8, 3.5 이건 이제 이거보다 더 오래된 렌즈들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아마 F2 렌즈가 성능이 가장 좋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사용하기도 가장 좋은 밝기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서 틀리지 않은 얘기일 것 같아요. 저도 그래가지고 바로 키워드 알람을 해놓고 있다가 키워드 알람 떠가지고 바로 구매한 거거든요. 또 막상 가서 구매를 할 때 상태가 안 좋으면은 뭐 구매 안 할 텐데 이렇게 봤을 때 괜찮더라고요. 문제 상태도 그래가지고 구매를 하게 돼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후지필름 바디 디지털에다가 좀 가장 자주 사용한 건 아무래도 디지털 쪽에 많이 사용을 했고 이제 필름 쪽에다가도 몇 번 사용했는데 이 캐논 P 바디가 35mm 파인더가 생각보다 좀 불편해요. 배율이 1대1 배율이다 보니까 전체 파인더가 이제 35mm로 다 보이는 거잖아요. 가지고 안경을 낀 저로서는 좀 쓰기 불편하더라고요. 더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배율로만 보면은 좋은 배율이긴 한데 안경 낀 사람한테는 불편할 수 있어요. 떨어져선 다 보이질 않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필름에는 좀 사진을 찍긴 했었거든요. 근데 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진짜 많이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필름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해봤고 디지털에는 좀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훈님이 생각할 때 이 렌즈의 장점 몇 가지를 얘기해 주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가격적인 면에서 다른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라이카 주미크론이나 뭐 니콘 렌즈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미크론이랑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라이카 주미클론이랑 많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주미클론보다는 확실히 뭐 배 이상으로 가격이 저렴하니까 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맞죠. 이 당시에 608매랑 비교하면은 608매는 608매랑 10분의 1 가격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세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얘도 요즘 깨끗하면은 60만 원 넘어가더라고요. 이 렌즈도. 그래요? 저는 아무래도 좀 오래 전에 샀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또 다른 뭐
특징이 있을까요, 이거? 장점으로 따지면 요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풀프레임 디지털 카메라 구매하면서 거기다가도 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제 생각 올드 렌즈 치고는 좀 색 재현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저는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좀 약간 선예도도 좀 올드 렌즈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선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그래서 렌즈. 뭐 최대 개방으로 하면 당연히 좀 떨어지긴 하는데 뭐 그거는 어느 정도 보정으로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어가지고 광학적인 특성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 렌즈들은, 그리고 이 당시 렌즈들이 대부분 비슷한 특성들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냐면은 조리개가 완전히 개방인 상태에서는 중심 해상력들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쪽들을 속하는데 주변부들이 요즘 렌즈 그처럼 막 이렇게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조리개를 조여가면서 수차들이 제거가 되면서 성능들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광학적으로 그런 특성들을 대부분의 렌즈들이 갖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비구면 렌즈를 넣고 뭐 해갖고 주변부의 이미지 묘사를 놀려주긴 하는데 어쨌거나 뭐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 이 렌즈도 보면은 중심 해상력은 조리개 개방에서부터도 뛰어나고 좋긴 하는데 주변부는 좀 부족할 거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렌즈들은 한 두세 스톱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5.6, 4반 5.6 정도가 되면은 주변부 이미지도 이제 그 광량 부족 현상도 없어질 거고 이미지의 퀄리티도 높아질 거고요. 어쨌거나 이 렌즈를 최고의 성능에서 쓰고 싶다 그러면 5.6에서 11 정도 사이에서 이렇게 다루어 주는 게 가장 그러면은 성능적으로 뭐 나무랄 데 없이 좋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네. 저는 실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35mm f2짜리 또 렌즈가 있잖아요. 보이그랜더. 보이그랜더. 그거랑 그렇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뭐 선예도나 이런 게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올드 렌즈 치고는 저는 준수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장점이 있고 같이 단점도 말씀드릴까요? 굉장히 작죠. 예. 작고 이게 작은 게 이제 조금 이따 단점으로 얘기 나올 것 예, 같은데 맞아요. 이게 작은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불편했던 점은 뭐가 있어요? 이게 좀 불편했던 거는 아까 선생님께서 이제 스펙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최소 초점 거리가 1m라서 진짜 조금 가까이 있으면은 초점 맞추기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느꼈어요. 저는. 그렇군요. 아무래도 디지털에다 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작다 보니까 그 뭐 조리개는 상관이 없어요. 네, 바깥쪽에 있으니까. 근데 그 초점 맞추는 초점 링. 예, 초점 링이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뭐 이거 요즘 렌즈들은 탭도 있고 뭐 노브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맞추기 편한데 저는 그게 없어서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어요. 그런 볼까요? 이 텐션도 조정이 오버를 하면서 조정이 됐던 건데 예. 여기서 이제 이거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간섭이 되긴 돼요. 예. 이게 RF가 아니라 디지털에 쓰는 거면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 뭐 포커스 피킹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RF 카메라 뭐 필름이나 뭐 디지털 뭐 라이카 바디일 수도 있고 거기다가 사용할 때는 이제 그 초점 링을 돌리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울트론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직접적으로 만져보면은 예. 뭐 못 쓸 정도로 불편하진 않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충분히, 예. 스크류 마운트 타입에서는 라이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겠죠, 아무래도. 스크루가 라이카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그쪽에 쓰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렌즈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다른 렌즈들은 제가 보질 못했지만 정상호님 그 요번에 그 오버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굉장히 좋은 렌즈를 구입을 했다. 관리 상태도 나쁘지 않고. 뭐 어차피 조리개 쩔고 뭐 헬코이드 링에 기름 바르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세월에 가면서 그건 보수가 수리가 되는 거고 그런 거이기 때문에 이 렌즈만으로 그냥 딱 놓고 볼 때는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렌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 렌즈만을 볼 때 이게 싸냐 비싸냐는 의미가 없고
다른 렌즈랑 비교했을 때 싸냐 비싸느냐, 가성비가 좋냐 안 좋냐라고 볼 때는 상당히 가성비가 뛰어난 렌즈이다. 저는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맞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저요? 렌즈.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라이카 뭐 스크루 마운트든 아니면 뭐 M 마운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뭐 저렴하게 일단 35mm 화각을 맛볼 수 있는 렌즈로서는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주미크론 같은 경우는 비싸잖아요. 물론 그걸 사용하면 뭐 라이카 바디에 쓰면 좋긴 하겠지만 네네네. 좀 저렴하게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상호님이 사진 보내준 게 몇 장 있는데 이거로 찍은 거죠? 예, 이거 렌즈는 요거고 바디는 그 니콘 바디. 아, 니콘 바디. 거기에다 찍었습니다. 그렇군요. 디지털. 예, 디지털로. 얘가 앞에서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사진 준비한 거를 까먹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 안 해주셨으면 보여드려야죠. 장래가. 그러니까 이걸로 찍으면은 이 정도의 컬러감도 보여주고 이 정도의 샤프니스라든가 그렇게 살짝 제가 보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거의 막 그렇게 막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컬러 나쁘지 않죠? 저는 노란색이 괜찮아요. 노랗게 딱딱 떨어지고 찐득한 느낌도 나고요. 나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움직이는 거를 또 잘 찍으셨네요. 인사동에서 인사동에서. 인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옛날 렌즈인지 지금 렌즈인지 아나요? 난 모르겠는데. 저도 이걸 찍고 보면서 이거 62년도에 나온 렌즈가 맞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아,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는 그 62년도에 나온 1세대. 전기형이에요, 전기형. 예. 마지막 사진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골목길 같은데요. 이런 묘사들을 해주고 있어요. 오케이. 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이 렌즈를 찾는다면, 사서 써도 돼. 굉장히 나쁘지 않은 렌즈야. 좋은 렌즈야.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선생님께서도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캐논 렌즈. 원래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기술 발전이 하면은 조리개가 낮아지는 게 보통인데. 밝아지는 거? 예, 밝아지는 거. F값으로는 이제 낮아지는 게 보통인데 1.5 다음에 뭐 3.5, 3.2 뭐 그렇게 나오다가 1.8, 1.5까지 나오다가 갑자기 F2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죠. 예, 그러면은 얘네들이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3.5, 3.2, 2.8, 그 예, 다음에 2.8도 1.5, 1.8 이렇게 나오다가 예. 맨 마지막 버전에서는 2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35mm 1.5가 밝고 1.8이 밝고 그래서 뭐 가격이 이거보다 는 많이 높을 거예요. 그런데 렌즈 성능으로만 본다고 그러면은 얘가 아마 더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요즘에 또 하나의 재밌는 것들이 다양한 어댑터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M39 또는 이제 M42 렌즈 있잖아요. 예. 그런 렌즈들을 이종 교배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해서 쓰시고 또 라이카 쓰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M39 렌즈들 라이카 거 아닌 다른 회사 것들도 많이 좀 써보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충분히 대응할 만큼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렌즈가 가성비적으로 또 좋고 성능도 꽤나 만족스러운 렌즈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잘 정리해 주셔서. 제가 잘 정리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그렇게 같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랬어요? 하고 싶은데 전달이 잘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마음이 잘 통하는데요, 오늘 그러면. 네. 여러분들 요즘 비 많이 오는 장마철인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제 사진하는 입장에서 카메라 장비들 특히 또 그 부분들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마철에 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정상호 님이 한 5, 6년 썼던 그 캐논 35mm F LTM L39 렌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한번 관심들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보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